이번에는 국내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이전 전망보다 2.1%포인트 오른 4.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추며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중단된 EU 집행위원회와의 거시경제 대화 채널을 2년 반 만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이틀째인 어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도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산업계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K그룹이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BBC와 친환경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022 SK 글로벌 포럼을 개최합니다. 쌍방울그룹이 지난 7일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 컨소시엄은 전날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에 쌍용차 공개경쟁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이시티는 자회사 우레가 개발한 신작 PC게임 프리스타일 풋볼2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시죠. 2년 반 만에 재개된 한국과 유럽의 경제 대화입니다. 원래 매년 개최가 됐던 대화 채널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던 채널이 재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중단됐었던 EU 집행위원회와의 거시경제 대화 채널을 2년 반 만에 복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오후에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0차 한 EU 거시경제 대화를 열었는데요. 이는 2010년도 5월 달에 한국 EU 기본협정에 따라서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매년 개최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 2019년 12월 달 서울에서 열린 이후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년 반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팬데믹 실현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이제 심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이 이슈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EU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식량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역시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요 동력은 민간 소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소비가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래도 안정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주요 정책 방향은 재정 지속 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성장 친화적인 부채 감축 투자, 그리고 구조개혁, 녹색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우리 측은 타국의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각 국가의 고유한 정책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해가지고 잘 맞춰간 다음에 시행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년 반 만에 채널이 재개되었으니까 사실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시행한 부분이 맞습니다. 거시경제 채널도 있긴 있지만 M&A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책임지는 그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이슈를 통해서도 좀 대화가 많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과 유럽,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인플레 압력에 따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사실은 이 관련해서 종목을 찾는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전반의 어떤 업종을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 위주의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변동성,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츰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러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현재의 어떤 고유가 시기에서 유가가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는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11년에 차화정의 어떤 이 큰 테마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물론 앞으로 10년의 시장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앞서 EU 집행위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소비 성장이 키워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조금 잦아들고 그리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구매력이 증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조금 잡힌다고 했었을 때는 소비에 대한 이 수요, 그러니까 어떤 물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시크릿컬 관련 종목들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기에서 사실 자동차라든지 정유, 화학 그리고 전자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대형주 위주의 어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대형주를 좀 다시 한번 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류 대란을 초래하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로 파업 3일째를 맞았죠. 시멘트, 유통, 자동차 모든 산업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지금 파업 장기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현재 지금 파업을 이틀째, 오늘 3일째죠. 이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의 어떤 반출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오가던 컨테이너 차량이 최근에 눈에 띄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부두 내 야적장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니까 비단 이제 작년 하반기에 미국이 그랬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컨테이너선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연말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풀리긴 했지만 많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또 우리나라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현재 부산항 북항의 한 터미널 기준으로 반출량이 평소에 30에서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반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항의 한 터미널 관계자도 평소 대비해서 15% 이건 뭐 오히려 더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0-40%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7일 오전 기준으로 73.7% 수준이었던 부산항 터미널의 평균 장치율이라고 하죠. 이제 파업 이틀째 날 74.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장치율이라는 게 사실 높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 파업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가 또 우리나라에 다시 나오면서 이게 물가 안정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거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인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중국 상하이 봉쇄 물류난이 이제 좀 숨통 트이나 싶었는데 이제는 국내 화물 파업 물류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리스크 요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 화물연대는 국내의 어떤 금속노조와 더불어서 가장 파급력 있는 노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와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금속노조는 되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노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화물연대는 뭐 B2B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회사와 계약된 관계의 어떤 노동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비노조 운송 사업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했었을 땐 오히려 이 노조에 참여하는 인원도 있겠지만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물류업체라든지 운송 그리고 컨테이너 항만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에 어떤 테마성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목으로는 한솔로지스틱스라든지 한익스프레스, KCTC 등 요 세 개의 종목 등을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종목 좀 단기성으로, 테마성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간 SK입니다. 이 삼성 총수는 반도체와 M&A를 위해서 유럽행을 선택했고요. SK그룹은 BBC,
배터리, 바이오, 또 반도체를 위해서 이 미국 실리콘밸리행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글로벌 포럼을 연다고요? 네, 맞습니다. SK그룹이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포럼을 연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참고로 앞서 SK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신사업에 247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다는 부분 먼저 체크하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에서 2022 SK 글로벌 포럼이 열릴 계획이다라는 부분 일단 먼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사실 이 포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등 요즘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란 이슈들은 모두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인 거 아닌 것 같은데 SK의 핵심 사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현재 글로벌 흐름이 어떤지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발표도 하고 성장 전략을 뭐 설계하는 그런 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참석 기업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당연하겠죠. 그리고 SK 텔레콤 통신 쪽 들어가고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갈 것이고 SK 실크론 그리고 주식회사 SK CNC 등 5개 계열사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가 한 300분 정도가 이번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포럼의 주제가 총 4가지인데요. 4가지 각각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업종과 이제 테마,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현황과 전망이죠. 최근에 뭐 ESG 경영 얘기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전 세계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멘트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화학 기업의 대응 전략이죠. 에너지 화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 뭐 미국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고 관련 테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자원 순환 시스템의 현주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전기차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도 재활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된 바로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리사이클링 자원 순환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기왕이면은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 뭐 관련이 있는 이제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한번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혁신 기술이죠. 뭐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지금 한번 불 나기 시작하면은 차가 전소될 때까지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아직까지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기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멘트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위 4가지 주제와 관련된 SK 그룹 내에서 기업 투자나 아니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스캔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 그리고 돈 많은 기업,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에도 지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최근에 SK그룹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 꾸준히 받고 있고 지주사 SK도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룹주 안에서 뭐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차장님? 다 빼고요. 주 SK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SK의 어떤 이 향후 중장기 성장 계획, 투자, 그리고 현재 주 SK가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앞으로 어떤 투자 관련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계열 회사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SK는 지주사라는 어떤 그런 성격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 같은 투자 회사의 성격을 더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GSK의 앞으로의 투자 관련 행보에 주목을 하시면서 친환경 사업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그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이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사업 투자에 어떤 부분들을 더욱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GSK 그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합계 영업이익이 YOY 대비해서 98% 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이 또한 임박해 왔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GSK에 대한 어떤 접근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마지막 뉴스 확인해보죠. 전자담배 리를 두고 진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KTNG 소식 간단하게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당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이 5월 들어서 이틀을 제외하고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성장성도 기대될 만한 하반기 신제품 예고한 뉴스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담배를 보니까 이제 이걸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KTNG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 기관 수급, 연기금 수급이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에 외국인 위주로 수급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높습니다. 배당률이 5.63%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배당률 높은 기업 좋아하죠. 그리고 연기금이 현재 지금 8.0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정부 운영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줄이지 상대적으로 좀 덜 줄일 거기 때문에 KTNG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고 저점에서 이제 대형주고 무겁기 때문에 당장 따라 하신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묶어가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에서는 맥락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KTNG와 EM택의 진실 공방 이슈를 비롯해서 뭐 이렌텍 같은 경우는 가장 신뢰할 만한 공급처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자, 뭐 투자자분들이 기회로 판단할 수 있는 뭐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십사 골라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시영 차장님? 뭐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그 전자담배 관련 이슈는 이제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KTNG는 그냥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처럼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편안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자담배 시장이 앞으로 한 2년 뒤면 50조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도 물론 이제 흡연을 하지만은 제 주변의 흡연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는 전자담배를 태울 정도로 그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어떤 전자 관련 제품을 어떤 이 KTNG에 납품하는 이렌텍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쉽게 쫓아가시라는 말씀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매 관점으로 신규로 지금 납품을 준비 중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트론하고 ITM 반도체 이 회사가 신규로 좀 KTNG에 관련 제품들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본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매출에 좀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으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입니다.